만나이 클럽.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만나이 클럽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호스트 해복이고요. 오늘도 만나이 클럽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참 덥네요. 지금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또 밖에 소리가 소음이 들릴까봐 문을 못 열어놓고 창문을 닫아놓은 채로 선풍기를 틀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선풍기 소리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그리고 매미 소리가 혹시 들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만의 불안 테라피 방법, 나만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어떤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불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근황 토크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뭐 일주일 사이에 근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냥 또 하던 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텐데요. 저는 지난주 내내 매일매일 카페에 갔어요. 매일매일 뭔가를 사 먹고, 그래서 하루에 돈을 최소 10,000원, 많이는 20,000원 좀 넘게 30,000원 가까이 써가지고 과소비를 좀 했어요. 근데 뭐랄까요, 제가 이번 달 월 초에 근검 절약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뭐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같이 있던 시간 때문에 같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다 사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부지리로 근검 절약했더니 이번 달 후반에 와서 막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돈을 막 쓰고 다닌 거예요. 근데 좋았어요. 저는 카페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카페 혼자 가서 일도 하고 일기도 쓰고 그냥 잡다한 거 다 해요. 근데 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원하면은 케이크나 빵도 사 먹는데, 저는 이런 게 저의 힐링이자 저희가 준 선물인데 이제 선물을 매일 준 거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게 좀 과하지 않나, 과소비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돈 쓰는 게. 난 참 단순한 인간인데. 저는 카페 가서 커피랑 원하면은 디저트 시킬 돈이랑 또 한 끼 정도는 서브웨이 먹을 돈만 있으면은 하루 동안 그 돈을 쓸 수 있다면은 행복해하는 사람. 이 소박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벼락부자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돈을 여유 있이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인데, 참 어려운 거죠, 그게. 습관이 되려면은 습관이 되면 돈이 커지니까. 서브웨이 마시잖아요. 서브웨이 좋아하시나요? 전 대학생 때 그 제 친구네 학교 앞인가에 바로 서브웨이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도 있긴 했는데 저희 학교는 정문에 서브웨이가 있어서 항상 후문에 있던 저는 조금 가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친구가 항상 서브웨이를 가기 쉽게 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친구에게 섭세권, 서브웨이 역세권에 사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게 불안과 전혀 상관없는 저의 어떤 지난 한 주 테라피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크,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불안이라는 주제를 정했느냐라고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사실 어제 그 팟캐스트 녹음을 이미 진행을 했어요. 녹음을 마치고 나서 스스로 느낌이 온 거예요. 이거 못 쓰겠다. 그게 외부 공간에서 이제 무료로 대관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또 가고 바리바리 챙겨가고 그렇게 조금 품이 많이 들게 가서 녹음을 기껏 했는데도 잘 마음에 들게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왜 뭐 녹음이 마음에 들게 안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불안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평소에는 녹음을 할 때 대관 시간을 넉넉하게 그래도 적어도 2시간 반 정도 잡아놓고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혼자 녹음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말을 안 하는 순간 이꼬르 오디오가 비는 순간, 그런 순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좀 쉬면서 진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1시간 반 정도밖에 그 대관 신청을 못해서 일단 그거 자체도 시간이 되게 촉박했고요. 좀 제가 항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깨끗한 공간을 아침 일찍부터 제가 대관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제는 또 제가 오후에 갔습니다. 이 팟캐스트 녹음 자체를 저는 항상 오전에 아침 일찍 하는 습관이지만 또 어제는 평소와 또 다른 루틴이었던 거죠. 근데 앞 단계에서 썼던 사람이 조금 이렇게 공간을 청결하지 못하게 쓴 거예요. 그것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 자체도 많이 잡아먹었었고, 아 그리고 맞다, 그리고 앞에 사람이 이 시간을 어겨가지고 좀 늦게 들어갔어요. 제가 그것도 있었고, 애초에 그냥 대관을 했던 시간이 짧았던 거죠. 어제 말할 주제에 대해서 뭐 카페에서 커피랑 케이크 먹으면서 또 조사도 하고 대본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썼던 것들도 다 이제 무용하게 된 거죠. 팟캐스트 대본을 위해서 카페에 가서 그 비싼 케이크를 먹은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가려고 했었어요. 그건. 그치만 이제 결국에 마음이 급했고 그 팟캐스트 녹음하는 그 시간에 또 업무 관련한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기다렸던 연락이기도 했고 뭔가 그 업무 연락을 보니까 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팟캐스트 내용 자체에 좀 집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도 빨리빨리 끝내야지 하는 이런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팟캐스트 내용이 제일 잘 안 나왔고 다시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아 이건 진짜 못 쓰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녹음을 마치고 나면은 뭔가 아 좀 억지로 말했다? 라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좀 있는 그런 조리 있는 팟캐스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살짝 좀 인위적인 부분도 저는 아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할 때 느끼기에는 아 약간 조금 어색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전체의 한 3-4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그냥 100% 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말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조급한 마음 그리고 빨리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불안했고 그래서 팟캐스트 녹음이 잘 안 됐던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녹음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또 버스가 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점심을 그 마라탕을 먹었는데 너무 배가 안 꺼져가지고 집까지 또 걸어가고 싶어. 근데 가방은 또 무겁고 날씨가 선선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리가 꽤 돼가지고 한 5,000보 이상 걸어야 됐던 거였고 그리고 와중에 팟캐스트 녹음할 때 아까 왔던 그 업무 연락이 생각나면서 아 집에 가서 빨리 그걸 해야 될 텐데 그것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도 좀 급해지고 그래서 그런 뭔가 조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비 아끼려고 케이크 비싼 거 먹었으니까 버스비라도 아껴야지 하고 그렇게 갔는데요. 이제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불안을 잘 다루지 못할까? 왜 불안을 좀 자주 느낄까? 생각을 했는데 보통 불안할 때 사람들이 많이 걷잖아요. 산책도 하고. 그러면 조금 불안이 나아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안한 채로 걷는 날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그래도 뭔가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람도 맞고 좀 몸도 움직이면서 걷는 것도 몸을 움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몸도 움직이면서 약간 힐링 아닌 힐링 그래도 너무 상기되어 있지 않은 채로 좀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집에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가방에 있던 것들을 다 풀고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밥을 먹어야겠다 해서 이제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사실 배달을 시켜 먹을까
먹는데 집에 뭐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그냥 빨리 만들어 먹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집에 오면서도 계속 집에 가서 빨리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고 오늘 팟캐스트 녹음이랑 하루 종일 뭔가 준비를 했는데 결론은 다 못 쓰게 되었고 좀 착잡하다. 어떡하지? 나 빨리 이번 주에 다 완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원래 수요일쯤이면은 내가 편집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막 복잡한 마음 상태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와서도 이 약간 사람이 하이해진 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 일단 밥을 먹고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장고에서 계란이랑 토마토랑 또 못 꺼냈지? 양배추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요리라고 하지만 제가 하는 요리의 대부분은 다 때려놓고 볶는 거 이제 그것도 저한테는 요리거든요.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달볶 오랜만에 해먹고 싶어서 토달볶 맞나? 달이 뭐지? 아무튼 토마토 계란 볶아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고소하고 오랜만에 먹어야겠다 해서 계란을 무려 3개나 넣어서 사치 이게 권력이죠. 3개나 넣어서 볶아 먹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토마토도 좀 잘라야 되고 그리고 양배추도 잘라서 씻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그 요리를 하는데 아주 간단한 요리를 하는데도 뭔가 잠시나마 내가 빨리 해야 되는 일들이나 오늘 하루를 날려버렸다라는 생각에서 잠시나마 뭔가 벗어날 수 있어서 갑자기 뭔가 요리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약간 사람이 차분해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리를 해야 되면은 그게 뭐 단순히 막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그 정도로 끝나는 요리가 아니라 뭔가 칼을 쓰고 그리고 불을 쓰고 이렇게 뭔가 볶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요리를 하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그 요리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이라는 게 진짜 무슨 혼을 담아서 양파를 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내 눈과 시선과 이제 집중 내 정신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당장 내가 그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 조금 거리를 두고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요리를 하면서 또 저는 유튜브 동영상이나 팟캐스트 틀어놓거든요. 이제 제가 어제 뭐 들었지? 영노자의 이상한 나라의 직장 동료? 박상현 작가님 나온 거 그거 들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이제 별거 아닌 보잘것없는 그 요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제 이거 먹고 조금 쉬고 일 다시 들여다보면 되겠다. 그리고 팟캐스트는 내일 다시 녹음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한결 편해지고 그리고 마음도 가라앉고 전에 요리를 하기 전에는 엄청 큰 문제처럼 보이고 정말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것만 같은 이 잘못이 사실 다른 누군가한테 한 잘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허탕친 건데 스스로 뭔가 이렇게 우울까지는 아니고 조금 꽁해진다고 해야 되나? 뭐야 뭐 이런 느낌으로 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요리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뭔가 밥 먹고 나서 하면 되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불안할 때 일단 요리를 하면은 조금 진정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은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자취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마음이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하루를 너무 무용하게 보낸 것 같다. 쓰레기처럼 보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일단 일어나서 요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장을 봐오거나 그러면은 뭔가 사람이 리프레시도 되고
뭔가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주는 조금 고요한 모먼트? 명상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혼자 살 때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뭔가 한국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는 마트가 따로 없어가지고 뭘 식재료를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식재료를 사려면 버스 타고 나가서 사와야 되는데 그마저도 또 마트가 크지가 않아서 그래서 조금 곤란하긴 한데 일본에서 혼자 살 때는 집 가는 길에 마트가 엄청 많았거든요. 조그만 그 슈퍼마켓 같은 게 진짜 그냥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마트가 3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 2층짜리 마트도 있었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면은 더 멀리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마트에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사서 요리도 많이 해먹고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제가 한 요리는 연어장이랑 그리고 김치찜 이 두 개가 좀 많이 생각이 나요. 뭐 마라샹궈도 해먹고 뭐더라 그 콩나물 무침 같은 것도 해 먹었는데 가장 기억나는 거는 이제 연어장을 만든 거랑 네 김치찜이 기억이 남는데 연어장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 연어를 사서 뭔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집 근처에 마트도 없고 식재료가 없다 보니까 또 배달은 시키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환경에 없는 위치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생각을 못 했는데 혼자 살면서 근처에 마트도 있고 식재료를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식재료를 사서 내가 좋아하던 음식 항상 뭔가 사서 먹던 음식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그 양이나 아니면 뭔가 농도 소스 같이 곁들여 먹을 것들 이런 것도 내가 다 정할 수 있고 되게 뭔가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은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뭔가 나의 세계가 넓어진다라고 하고 근데 저는 요리를 하면서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하고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그러나 내가 만들 수가 없어서 누군가 만들어준 걸 먹거나 아니면 사서 먹었던 그런 음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먹으면서 저는 거기서 조금 자유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불안 얘기가 아니라 음식 테라피, 음식 힐링, 요리 힐링 얘기가 돼버렸는데 저한테 이렇게 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또 힐링을 하게 해주는 건 요리였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또 뭐 집에서 집안일을 전담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매일매일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일이고 고단한 일이니까 조금 공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자취할 때는 뭐 집안일 당연히 다 제가 해야 되고 그 와중에도 요리를 하는 게 가끔은 귀찮았던 것도 있는데 저는 다른 집안일들을 좀 내팽개쳐 놓고 내팽개쳐 놓고 요리만큼은 열심히 했던 밥 소분 같은 거는 진심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밥 소분해 놓고 요리해 먹고 그리고 설거지 완료한 다음에 자전거 타고 카페 가거나 버스 타고 이제 오기쿠보에 있는 스벅 갔던 거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좋았다고 지금 뭔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회상에 빠져버렸어요. 덥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해서 불안해질 때 한 발짝 조금 불안해서 한 발자국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죠.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대상이 있는 걸 인지한 순간 거기에 자꾸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이거만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뭔가 사람의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휴대폰에서 본 어떤 문장이나 어떤 사실, 뭐 기사, 사람들의 말 같은 거를 보고 나를 거기에 대입해보고 나는 거기에 핏하지 않은데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느껴서 자꾸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무의미한 스크린 타임과 안 좋은 눈에 녹내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것, 그리고 나쁜 수면의 질밖에 없는데 자꾸 이렇게 불안한 것들, 그리고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에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참 어렵고 자꾸 빠져들게 되는 것이 뭔가 인간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안해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봐야 될 필요도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요리로 한다. 라는 이제 저의 말씀을, 저의 어떤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마음처럼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저는 또 어제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나는 이만큼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이게 잘 안 되네? 내 실력이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나 사실은 좀 별거 아닌데 나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기대를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상황이 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는 또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잘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그리고 그 일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 저걸 되게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은 또 기특하거나 아니면 멋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음처럼 내 능력이나 퍼포먼스가 올라오지 못하는 거는 사실 그것이 이제 나의 현재인 거죠. 지금의 나는 그 정도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이상향과 지금 나의 현실이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 괴리를 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조금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하고 싶은데 지금의 나는 그만큼 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쁘거나 아니면은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게 나라는 거를 그냥 건조하게 좀 보고, 그렇구나.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인형을 안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인형이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는 나는 파란색이고 싶어. 근데 왜 난 노란색이라서 별로야. 나는 노란색이라서 진짜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나는 노란색이구나. 그럼 내가 파란색이 되려면은 뭐 염색을 하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난 노란색이라서 별로야. 이상해. 이렇게 뭔가 거기에 빠져들면은 그게 참 더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 마음이 좀 이해는 가는데 약간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로 하니까, 비유로 하니까 쉽지, 사실 실제 삶의 공간에 들어가면은 실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또 잘 해왔어도 갑자기 일이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이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럴 때 뭔가 나만의 테라피나 나만의 힐링 방법 같은 거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힐링이나 테라피라고 해서 뭔가 어렵고 약간 뭘 해야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때에 그런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멀어져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조금 더 건조하게 이렇게 잠시나마 그 일들을 잊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지 한번 일상생활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런 걸 어떻게 찾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요리에 집중을 하고 있네? 라고 느껴서 저는 요리가 나의 불안을 좀 해소해주는, 불안을 조금 막아주는 대상이라고 느낀 것 같은데, 사실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리해도 빨리 하고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유리가 항상 100% 저한테 테라피를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가장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만만하게 갈 수 있는 저의 테라피가 유리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냥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강아지를 보는 게 나는 테라피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앉아 있는 게 테라피야. 뭐가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영상을 보는 게 테라피야. 뭐가 됐든 좋으니까 그냥 나를 불안해서 한 발자국 멀어지게 하는 것, 그거 하나를 좀 찾아보면 사람들이 다 약간 아무리 힘든 때가 오더라도 그래도 조금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자신만의 매뉴얼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는 사실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뭐 저는 뭔가 아이돌 뭐 굿즈를 사야만 테라피가 되는데요, 하면은 사는 거죠. 뭐 돈이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한다고?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막 느끼는 것들에도 저는 솔직히 그냥 나한테 편안함을 주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자꾸 케이크랑 디저트를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만 비유를 들게 되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카페 가서 앉아가지고 핸드폰 그 갤러리 청소하면서, 갤러리 사진 정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비싼 케이크 먹는 게 나의 테라피야. 그걸 하면 나 너무 힐링이 돼. 이렇게 되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저는 예전에는 좀 생각이 달랐는데, 저는 지금은 좀 나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케이크 하나잖아. 또 불안을 또 완화해주는 루틴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를 쓰거든요. 원래 아침에 일기 쓰는 거를 한 2, 3년 전부터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달 열심히 해. 그리고 2달 쉬어. 그리고 또 한 달 열심히 해. 그리고 또 3달 쉬어. 그러다가 한 3달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불규칙적으로, 하지만 또 규칙적으로 써왔는데, 이번이 또 다시 그 열심히 쓰는 한 달 주기가 온 것 같아요. 뭔가 아침에 일기 쓰면은 진짜 별 얘기 다 쓰거든요. 일기 그 꿈 얘기도 쓰고, 어제 먹었던 게 소화가 안 되는지 배가 아프다 이런 것도 쓰고, 복숭아 먹으면서 쓸 때는 복숭아 너무 맛있다. 나는 물복이 더 맛있는데 왜 사람들은 물복이 더 맛있는 걸 모를까, 뭐 이런 식으로 잡소리를 많이 쓰는데, 그냥 어떤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어떤 불안 테라피, 나는 불안해서 어떻게 한 발자국 떨어지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없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럼 그대로 잘 살고 있으면은. 저는 불안이 오면은 정병 발사하는 타입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또 한번 생각이 난 그런 책이 있는데요. 바로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된가? 4학년 된가에 저희 학교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수업 마지막 날인가에 추천해 주셔서 당시에 실제로 많이 불안했던 제가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서평도 쓰고 여러 가지로 물고 빨고 핥고 즐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한 구절이라도 읽어드리고 싶지만 뭐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어떤 구절이 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내가 왜 불안을 느끼는지, 불안을 느낄 때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뭔가 내가 이제 불안에 잠식돼서 뭔가 어떤 일도 좀 하기 힘들 때 그냥 내가 불안하게 만든 어떤 그 불안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책이나 영상이나 아니면은 글이나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살짝 해소가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나만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 자체로도 조금 마음을 나눈 느낌? 아, 그래, 나만 그런 것이 아니야. 사람이라면 다 그런 것이었어. 이제 발달한 유인원은 다 그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잘 읽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여러분께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의 불안 테라피, 나만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불안에서 한 발짝 더 멀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 오프닝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불안을 해소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지, 나만의 불안을 해소하는 뭐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방법이 있는지, 불안에서 한 발짝 멀어지고 싶을 때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짧게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이제 불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저의 잡설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불안에 대한 특집, 불안 이야기가 다 어제 제가 팟캐스트 하나 찍은 걸 날린 데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팟캐스트를 녹음했길래 이렇게 불안했느냐 라고 말을 해보자면은 일드 리뷰를 했어요. 어차에서 이번에 오오마에다 토아코와 3명의 전남편이라는 드라마를 봐가지고 그거를 이제 리뷰하는 컨텐츠를 팟캐스트를 찍으려고 했는데요. 이걸 찍으려고 이제 저는 드라마 자체는 되게 재밌게 봤고 저도 느낀 게 많고 생각한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리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봤나 궁금해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봤어요. 근데 검색하니까 나오는 게 이제 일본 드라마 평론가분 이런 분들의 어떤 글이 쫓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이제 해석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막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나의 생각이나 내가 느꼈던 것들이 너무 하찮아 보이고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해석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어쨌든 다 잘 정리해서 녹음을 하긴 했으나 시간도 부족했고 이제 조리 있게 말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가지고 다 녹음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나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말을 했구나, 그 평론가의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타가 오기도 하고 이런 드라마 리뷰하는 거 참 어렵다. 그러니까 평론가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어떤 전문적인 뭐 코멘트가 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것은 나의 언어니까 나의 말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이번 주도 만나이 클럽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호스트 해복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주도 만나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안녕. 빠이빠이.